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현중입니다.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세요? 근데 화장품 살 돈도 없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죠. 제가 실제로 겪고 피부가 좋아진 습관들을 오늘 바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습관은 운동 후 관리인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 무조건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로부터 노폐물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어느 정도 좋아진다는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피부가 되게 예민하게 변해요. 얼굴에 열감을 내리는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간과하고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얼굴에 이렇게 손등을 대보면 피부가 정말 뜨거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한 날에는 그날 밤에 무조건 샤워를 하고 나서 쿨링팩을 무조건 하고 자는 편입니다.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는 작업만으로도 피부의 예민함을 덜어주고, 그리고 피부의 진정에도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일상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하는 습관이에요. 바로 얼굴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알다시피 저희 손에 세균들이 정말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균이 옮기 때문에 피부에 벌써 자극이 들어오고, 꾹 대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막 베개에 이렇게 계속 대고 눕고 있거나 그런 게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잘 때도 베개에 일회용 커버가 있어요. 그걸 사용한다든지 베개 커버를 자주 빨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 손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손을 얼굴에 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서도 이 손을 지금 얼굴에 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당연한 소리지만 당신들은 당연한 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되게 자극이 많이 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상남자처럼 세수를 어떻게 하냐? 막 비벼요. 하지만 세수를 할 때 신사답게 해야 돼요. 부드러운 아기 궁둥이를 만진다는 느낌으로 클렌징 폼을 물에 묻혀서 충분한 거품을 낸 뒤에 정말 부드럽게 마사지 한다는 느낌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빡빡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갑자기 다음날 뾰루지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선크림이나 화장품을 바르시고 1차 세안까지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선크림, 화장품을 하셨다면 2차 세안까지는 필수입니다. 1차 세안 같은 경우에는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밀크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무리 2차 세안 단계에서는 클렌징 폼으로 아까 말했듯이 신사답게 아기 엉덩이를 고드럽게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비벼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렌징을 하셨다면 로션을 발라야겠죠. 로션 단계에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막 로션도 막 비벼요. 정말 많이 하시는 습관이 뭐냐면, 제가 제 지인들도 같이 목욕탕을 가거나 놀러 갔을 때 많이 봤던 건데, 발라서 막 엄청 세게 비벼요. 그리고 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두들겨요. 피부에 흡수가 되라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로션 같은 경우에도 가볍게 발라주시고 툭툭툭툭 두들긴다고 피부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거의 손에 더 묻어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에서 크림에서는 바른 다음에 그냥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피부에 이렇게 바른 뒤에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앞서 얘기했듯이 3가지 습관을 추천을 드렸는데, 정말 마지막 단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습관까지 챙겨야 피부가 정말 효과적으로 좋아진다는 점.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피부가 좋아지는 식습관을 정말 잘 꾸준하게 오래도록 지키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첫 번째로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밀가루예요. 밀가루. 저희가 밀가루를 섭취하게 되면 몸에 갑자기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요. 혈당 자체도 빨리 오르고 염증 수치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먹게 되면 다음날 나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지?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피부가 옛날에 엄청 뒤집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때부터 거의 한 3개월 동안 밀가루를 끊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밀가루를 습관처럼 먹게 되면 피부에, 그리고 저희 몸에 차근차근 염증이 쌓인다는 걸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밀가루 안 먹고 어떻게 살아?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차라리 피부가 좋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밀가루를 끊었습니다. 사실 피부는 타고난 게 아니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식습관을 정말 좋은 습관으로 바꾸셔서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액상과당이에요. 많은 분들이 과일 음료가 몸에 좋다고 해서,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가 저희가 막 이렇게 피곤할 때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자주 손이 가는 음료수예요. 하지만 과일 음료랑 에너지 드링크에는 액상과당이 많습니다. 저희가 액상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염증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해서 음료수를 섭취할 때 웬만하면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제 인스타에도 업로드를 했었던 광고 절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효과를 봤던 제품이에요. 바로 에사비 식초입니다. 에사비 식초를 먹게 되면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초인데 그냥 2스푼에다가 물 300ml 정도 이렇게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막 식곤증이랑 막 피곤하고 그런 이유가 혈당도 너무 빨리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몸이 엄청 피곤하고 피부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에사비를 먹고 제가 실제로 겪었던 효과는 식곤증이 첫 번째로 없어졌어요. 확실하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염증 수치를 낮추고 싶고 혈당을 낮추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식곤증이 심하신 분들은 에사비를 꼭 사서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는 습관 그리고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결론적으로 제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피부가 좋아지려면 결국에 좋은 습관과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피부가 좋아질 생각을 안 해요.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당장 일주일, 2주일 안에 좋아지는 피부 관리법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도 꾸준하게 피부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저와 함께 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피부가 좋아지는 좋은 습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피부가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매일 연중이었습니다.